오늘의 오프닝.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뒷방 상영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뒷방 상영관이에요. 저희 방송이 프롤로그라 먼저 저희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타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연시라는 영화 동아리에서 파생된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연시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 동아리예요. 저희는 영화를 소개해주는 동아리라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영화를 소개해주는 그런 쪽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연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고 느낀 각자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동아리라고 저희는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가 6명인데 또 아무래도 먼저 프롤로그 방송이다 보니 처음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후배라는 별명을 갖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베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입니다. 저는 아토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랑입니다. 저는 온정입니다. 네, 저희 6명 이름들이 다 이렇게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을 사용하는데 왜 이런 별명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조금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제 이름이 후배인 이유는 제가 자비의 돌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I Killed My Mother라는 데뷔작을 좋아해요. 돌란이 그 영화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 후베르트예요. 그 후베르트의 모습이 제 모습과 정말 닮은 것 같아서 뭐 외모적으로 닮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당황했네요. 네. 어쨌든 어머니와 저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많이 찾은 것 같아서 저를 후배라고 지었습니다. 후베르트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후배라고 잘라서 이렇게 정했어요. 후배가 짜증을 참 실감나게 잘 내더라고요. 네, 영화에서. 입꼬리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저도 그래요. 다음은 우리 배씨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고요. 제가 여기서 별명이 베이인 이유는 제 별명에서 따왔는데 그 중에서 한 글자만 따온 것이고 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별명은 내가 알려준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나의 모습을 보고 저한테 불러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불리는 별명의 한 글자만 따서 배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별명에 대해서 원래 별명이 뭔지는 여쭤볼 수 없나요? 뭐 비밀. 비밀입니다. 왜 원래 것으로 하지 않아요? 원래 것으로 하는 것보다 그것에서 또 가져온 저만의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좋아요. 다음은 라임씨. 네, 저는 라임이고요. 그냥 이렇게 한 음절로 딱 떨어지는 라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진 느낌도 좋아하고요. 과일의 라임도 있고 시나 노래의 라임도 있는데 과일은 그 상큼하고 상쾌한 그 향에서 풍겨 나오는 그 정서가 저한테 어떤 환기시켜주는 느낌들을 좋아하고 또 시나 노래 같은 것들은 제가 항상 그것들과 함께 숨쉬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저의 삶의 근원이자 제가 그냥 살아가는 이유와도 같은 것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왜 몸을 비비고 부끄럽네요. 라임은 거의 본명이잖아요. 실명 본명. 그렇죠. 제 연시 안에서는 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사실 저 자신도 제가 라임으로 불릴 때 가지는 정체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불리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를 계속 그렇게 불러줘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정체성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긴 저희들이 다 지금 이렇게 별명을 지었지만 사실 이 중에서 라임 혼자 왜 본명으로 썼지라고 싶을 정도로 네. 라임이라는 그 별명은 되게 많이 불리어지는 네, 거니까. 그렇죠. 본명은 거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저 사람 원래 이름이 뭐였지? 라임 아닌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럼 우리 아토믹 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토믹입니다. 저는 일단 제 별명 듣고 혹시 아토믹 블론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봤어요. 전 안 봤어요. 그럼 아토믹 블론드는 아닌 네, 걸로. 아토믹 네. 블론드는 아직 보지 않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트레인스포팅인데 거기서 주인공 마크와 다이앤이 클럽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아토믹이란 곡인데 원곡은 블론디의 노래고 영화에서는 슬리퍼라는 밴드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좋아하고 장면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해서 이거를 골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본 거는 저희가 이 6명 중에서 제가 유일한 이공계생이에요. 그래서 저의 전공책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 이 아토믹이란 단어가 그런 저의 아이덴티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공계생. 그렇지만 이공계생이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다들 갖고 있는 이공계생에 대한 아주 뭐랄까 선입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아토믹 씨는 인문대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와 감성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맞아요.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이나 사진이나 음악할 것 같은 느낌. 그림도 잘 그리시고. 네. 칭찬으로. 우리 배너 그림도 아, 아토믹 맞아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머리씨가 능력자.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노랑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랑입니다. 노랑이라는 이름은 오은 시인의 너랑 나랑 노랑이라는 책 제목에서 따왔어요. 귀여워.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너 나랑 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랑 놀자라는 말을 정말 못해요.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못해서 나랑 놀자라고 자주 말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름을 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랑이라는 색이 뭐 순진함, 밝음, 희망 이런 것도 뜻하고 증오, 미움, 시기 이런 것도 뜻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잘. 많죠. 저는 시기가 참 많죠. 다들 근데 조금씩 다 모두가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저 면이죠. 질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질투는 노랑의 힘. 영화 제목인 줄. 그렇군요. 저희 그럼 다음 마지막으로 온정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별명은 온정입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별명 쓰기로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해봐야 했던 게 저는 일상생활에서 별명으로 불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별명으로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이름으로 불릴 만큼 제가 닮았으면서도 또 되고 싶은 모습이 딱 해당하는 캐릭터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 성격이나 아니면 제가 되고 싶은 모습 관련해서 단어를 찾아봤는데 저는 담담하고 온화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본명 가운데 그 가운데 글자랑 맞춰서 온정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뭔가 어감도 좋고 이름이 주는 느낌도 좋아서 이 별명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냉정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성격을 뭐 폭로해버리는 거.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되고 온정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냉정과 온정 사이. 그쵸. 그 네. 사이에 균형을 잡아볼게요. 아, 네, 저희 이렇게 6명 후배 배, 라임, 아토믹, 노랑, 온정에 대해서 별명의 선정 이유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별명이 저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영화에 관련한 팟캐스트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영화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영화가 아니더라도 좀 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프롤로그니까 시청자들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들에게 저희를 청취자요. 아 죄송해요. 청취자. 네. 아, 마치 보는 것처럼. 언젠가 느낄 저희를 수도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있어요. 공감가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그런 청취자들한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요즘 선호하는 영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인생 살면서 시기별로 되게 선호하는 영화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쵸. 저는 원래는 영화를 처음에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아, 주세페 토르나토레라는 네. 감독이 만든 그 걸작을 네. 제가 처음 좋아하게 된 영화인데 그때는 뭔가 좀 더 따뜻하고 뭔가 서로 감정적으로 뭐 어루만지고 이런 영화들을 좋아했다면 지금은 뭐랄까 취업 준비라고 해야 되나 여기저기 현실에 대해서 아파서 그런지 아프죠. 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이렇게 좀 네. 썰고 자르고 피 튀기는 영화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푸슝 네, 맞아요. 그게 푸슝푸슝이 몸이 뚫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중에서 최대한 골라보자면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에잇 그 영화를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고 꼽고 싶고요. 두 번째 영화로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개봉한 콜미 바이 열 네임 다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 본 거죠, 보니까 여기서. 그쵸. 그쵸. 저희 6명 다 봤네요. 그러면 어. 뭐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고 씨가 고개를 절그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앞서 말한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안에서는 어떤 분노가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 영화에서는 사랑과 생명이 집약되어서 네. 나타나는 것만 지금 라임 씨가 라임의 계속해서 한숨을 내쉬는데 저도 그런 지금 기분이에요. 그래서 두 영화를 뽑겠습니다. 네, 다음은 배 씨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말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장르나 감독, 이야기 상관없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걸 좋아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어떤 식의 영화를 좋아하냐 생각하면 모순을 담아내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아름다운 것들, 추한 것들 모두 담아내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러면서도 그게 비관적인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순수함을 꿈꾸고 순수함을 선택하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영화들은 녹색광선, 프란시스하,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에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제가 이런 영화처럼 살고 싶어서인지 잃어버린 감각이나 생각의 조각들을 되찾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눈물로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모든 비관과 걱정들이 무너지고 녹아내리고 다시 삶을 느끼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이렇게 만약에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다 눈물로 귀결이 된다라는 네. 기쁘든 기쁘든 좋든. 슬프든 그런 에픽판이 에픽판이 저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네. 제가 살면서 진짜 가장 힘들었을 때랑 그리고 그냥 뭐 전반적으로 힘들었을 때에 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게 된 생각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그때 힘들었던 거는 제 안에 있는 어둠이나 내 안에 모순 같은 것들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게 있다니? 이럴 수가. 약간 나 이렇게 살 수 있나? 약간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말 생애 어떤 순간들에는 내가 깨끗하게 오롯이 순수했었는데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생채기나 어둠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네.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그래서 진짜 이제 그냥 다 순수 같은 거 그냥 다 때려치워. 뭐야 그런 게 뭐야 나 진짜 이제 막 그런 거 싫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거쳐서 그래도 나는 정말 끝까지 순수를 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공감해요. 저는 거짓말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제 맞아요. 안에서든 밖에서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걸 원하지 외면하고 맞아요. 싶지 않아요. 저 가면 모든 쓰는 거 것을. 진짜 못 견뎌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남들한테 거짓말 한다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맞아. 내면에 거짓말 한다는 게 합리화잖아요. 음.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그게 꼭 탈이 나요. 맞아. 그렇게 맞아요. 살다 보면. 선택합시다. 선택 2018. 네, 어쨌든 저희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라임의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좋아하는 영화들을 꼽자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네. 저는 이 영화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을 몇 개만 꼽기 힘들 정도로 배 씨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많아서 꼽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만큼은 서슴없이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좋아하는 영화들이라고 해도 그 영화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영화의 시간들을 무한분의 1로 나눈다고 해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전부 제 모든 걸 정말 다 바쳐서 사랑해요. 주먹 불 끈지고. 그냥 이 영화가 가진 그러니까 그 빛과 색채 그리고 두 주인공 사이에 오가는 그런 정서, 손짓, 눈빛, 몸짓, 그 여름의 풍경을 닮은 그 섬세하고도 싱그러운 그 떨림들 그리고 그 정말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사실 내가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가 내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도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좋았어 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데 힘들죠. 근데 정말 저는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가진 그 정서, 그 고유의 존재감들이 가진 어떤 따뜻함들을 다 좋아하고 그냥 너무 아프도록 찬란한 이 영화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합니다. 거의 뭐, 이 영화가 인생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화들은 그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크린과 그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내 삶의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 속의 그 풍경과 시간 속으로 녹아들어와서 끊임없이 내 호흡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나와 내 삶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Call Me By Your Name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 삶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딱 우리는 그냥 영화 주인공으로 별명을 정하자라고 했다면 엘리오였을 거예요. 엘리오. 엘리오. 네. 올리버. 뭐야 방금? 알리오 올리오. 이거 참 이거는 감독님이나 그 모든 출연진분들이 들으면 정말 기뻐할 만한 라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Call Me By Your Name과 더불어서 라라랜드라는 영화도 저한테는 그 영화적 체험을 하게 만든 영화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영화적 체험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영화와 내가 정말 오롯이 일체가 되어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전율을 하면서 막 뭔가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일종의 환희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 느낌이 정말 너무 강렬해서 몇 번이고 그러니까 처음 봐도 그렇고 몇 번이고 보고 또 봐도 막 울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라랜드 역시 정말 첫 장면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전율했고 보는 내내 행복했고 벅찼고 감사했던 영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바웃 타임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딱 그냥 내 삶의 나날들이 이 영화 같았으면 좋겠다 싶은 영화예요.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낮과 밤의 그런 빛과 온기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약하고 그림자진 부분들까지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느낌? 네. 그 어바웃 타임이 2012년 정도에 나왔고 그리고 라라랜드 아닌가요? 3년? 3, 4. 2013년. 13년. 네. 13년인가 그쯤에 나왔고 라라랜드가 맞아요. 16년? 네. 그리고 폴미가 18년? 그쵸. 요즘 되게 좀 아주 시기가 적절하게 좀 맞아 들어가면서 맞아요. 한 2, 3년간에 한 번씩 라임을 동기화시키는 네, 영화들이 맞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연시 처음 들어올 때 꼽은 저희가 그 10편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영화들이 다 없었네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배씨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다 하나하나 다 소중한데 그쵸. 그냥 이 자리에서는 이 세 영화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사랑을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아토믹 씨 얘기 또 들어볼게요. 저도 영화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죠. 좋아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저의 영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저의 취향을 보여줄 만한 영화 3편을 골라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별명 얘기할 때도 나왔던 일단 트레인스포팅이 저의 첫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인데, 일단 보게 됐던 건 고등학생 때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저의 최애 밴드가 영국의 블러라는 밴드인데, 이 블러의 노래가 나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알았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노래가 나오니까 이걸 보자 해서 본 영화인데, 영화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그 블러 이외에 펄프나 루리드나 뭐 데이빗 보이 노래도 나오고 이런 저의 취향과 굉장히 잘 맞는 OST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이 영화 보기 전에는 영화가 저한테 굉장히 오락적인 매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고 이러면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배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는 그냥 2시간 동안 노는 거다라고 좀 저한테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내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법한 영화였네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영화를 지금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좀 굉장히 의미가 큰 이정표 같은 영화라서 트레인스포팅. Choose life. 맞아요. 그 Choose Life라는 이 영화의 메시지도 무척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 상황도 약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걸 고등학교 힘든 상황에서 보셨으면 좀 더 공감이 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 캠프를 갔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 영화를 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처음 보는 거였고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영화였는데 경기씨 유명. 그게 제일 유명하죠. 근데 저도 지금 그 아토믹시를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그 영화여서 그때 처음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아토믹시를 매료시켰을까를 되게 궁금해했던 기억이 항상 나요. 뭔가 영화 자체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다른 영화보다 좀 떨어진다 해야 되나? 좀 더 저의 감정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시기랑 그때 상황이 뭔가 다 함께 떠올라서 저한테는 또 면접 맞아요. 때도 얘기했던 네. 영화고 뭔가 저한테 중요한 순간을 맞아, 같이 맞아. 한 영화예요. 동행한 영화네요. 맞아, 네. 맞아. 앞으로도 동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꼽은 거는 일단 제가 좀 8, 90년대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토드 솔론즈 감독의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라는 작품을 꼽아봤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2가지를 품고 있는데 그게 우울감과 또 아이들이라는 주제예요. 이 영화는 참 힘든 영화죠. 저도 봤어요. 너무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든 영화인데 감정적으로 이 토드 솔론즈 감독 작품도 다른 것도 한 3편 정도 더 봤는데 이 감독만이 보여주는 뭔가 우울이 폭발하지 않는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분위기를 저는 좀 좋아해요.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해야 되는지도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 영화를 비롯해서 우리들이나 톰보이처럼 뭔가 어린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그때 순환 같은 얘기를 좀 좋아해요. 저한테 굉장히 오래 남는 영화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네, 고맙습니다. 아토믹 씨의 얼굴이죠. 일단 디즈니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토이스토리 이후에 나온 그런 3D 애니메이션들도 무척 좋아하지만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또 공주 시리즈가 한참 나오던 시기잖아요. 그때 2D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앨리스는 공주가 아니고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은 언니 곁에서 책을 읽는 언니 곁에서 고양이와 함께 몽상을 하는 그런 아이로 나오는데 이게 저랑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좀 내가 왜 얘를 좋아하게 됐을까? 자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고 언니가 공부를 잘하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고양이도 키우고 저도 막 어릴 때부터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혼자 막 상상하고 혼자 뭐 노래하고 혼자 그림 그리고 이러면서 저도.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너무 제가 좋아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주변에서 선물도 많이 받고 오늘은 온정 씨가 스티커를 선물해 주셨고 지금 쓰는 핸드폰 케이스도 선물 받았고 예전에 그래서 뭔가 저를 가장 대변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는 아토믹 씨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그래도 저희가 안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쵸. 근데 아직 많이 모르는 것 같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아토믹 씨 이미지는 약간 그 여름에 그 막 환한 그 찬란한 햇살? 콜반했는데? 저는 콜반음이네요. 플러스 앨리스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저도 이렇게 오는데 앞서 말한 그 두 영화의 느낌은 그 아토믹 씨 안에서 어떤 접점이 있는지 더 많은 얘기를 알아가고 싶네요. 앞으로 천천히 네. 더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노랑 씨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좋아하는 영화 3개를 가져왔고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볼게요. 첫 번째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네, 고레에다 감독 히로카즈 감독님을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쵸. 바닷마을 다이어리인데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항상 최근에 본 영화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나마, 이 영화도 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나마 제가 가장 오래 좋아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왜 좋아하냐면은 사실 이 영화를 한 2번 정도 볼 때까지는 뭐 보는 매 순간 모든 장면에서 울기는 했는데 근데 좋아하는 장면을 꼽자면은 생활감이랄까 일상의 감각을 정말 잘 담아낸 장면이 있어요. 이게 네 자매의 이야기인데 큰언니 서치가 집안일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낮이고 밖에는 비가 오고 빨래가 정말 정갈하게 널려 있어요. 그리고 서치가 걸레를 가지런히 접어서 나무 계단을 닦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그 비가 오는 날의 그 축축한 공기, 그리고 빨래가 널린 그런 방의 공기, 그리고 뭔지 알 것 같아. 빗소리, 그리고 나무의 결, 걸레질하는 그 동작, 그런 것들이 몸으로 왔거든요. 그냥 눈과 귀로만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빨래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좀 마음이 어지럽고 그럴 때는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빨래를 해요. 또 접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좀 쉬고 있으면은 좀 괜찮아지는. 그리고 뭐 나무 결이나 그런 거 만지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나무 사진을 많이 네, 맞아요. 배도 그렇고. 나무 냄새 맡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고 감독님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좋아하게 됐고
가족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근데 제가 사실은 가족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 영화를 그럴 수 잘 있죠. 안 보는데 고 감독님의 가족 이야기는 막 완전 주말 그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따뜻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완전 콩가루 막 바람 피고 이혼하고 머리 쥐어뜯고 이런 영화가 맞잖아요. 아니라 서로 그 뭐 정기적으로 모이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근데 서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어긋나는 장면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잔잔하지만 어쩌면 정말 냉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 보고 그게 약간 부모님들이 잘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대요. 근데 그것도 엄청 슬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장남이 어떻게든 자기 동생들 먹여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담담하고 되게 막 비극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 없어도 일상을 그저 보여주는데 거기서 너무 울음이 터져가지고 어떡해. 맞아요. 노랑 씨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저는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자체를 노랑 씨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었는데 전도하는 것 근데 그때 알게 되면서 제가 처음 접했던 작품들은 그래도 사실은 제가 느꼈던 그 안에서 느꼈던 따뜻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그 영화관에서 그 감독의 첫 작품이 아마 환상의 빛이었죠. 아마 네, 그래서 거예요. 그거를 영화관에서 재상 개봉을 해가지고 그걸 보러 갔었는데 그때 전 좀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뭔가 느꼈던 고레에다가 가진 그 일상적이고 아프지만 뭔가 담담하게 전개해 나가면서 그 안에 따뜻함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굉장히 오롯이 외롭고 어둡고 차갑고 뭔가 그런 내면의 그런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기본 베이스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는 이게 따뜻함이나 그런 분명히 있는데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랄까 그런 게 깔려 있어서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영화는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예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의 아주 개인적인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인데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여중생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손예진이 연기한 엄마인데 그 딸인 민진이와 그 친구 미호기가 여중생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자면 피해자인 거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 캐릭터가 그런 전형적인 뭐 착하고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완전 그런 무결한 결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전혀 착하지 않고 되게 기괴한 그리고 나쁜 짓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막 술 먹고 밤 늦게까지 놀고 이런 가출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애들 태도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뭐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저는 그게 정말 시원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나 그냥 더 나빠져야겠다. 한 사람이 되기보다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나 괴롭히는 것들 있으면 다 무찌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곤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뭔가 피해자가 되려면 막상 내가 진짜 피해를 당한 것보다 피해자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 서사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그 사람은 뭐 예전에 지하철에서 그 사망한 노동자 얘기 나올 때도 그 사람은 뭐 가방을 열어보니까 컵라면 몇 개밖에 없었다. 아주 이런 거를 강조하는 기사 나오는 거 보는데 사람들은 다 너무 그렇게 당연하게 인식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죽였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 하는데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서사의 목적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가 말씀하신 대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밀은 없다 나온 걸 보고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었거든요. 저거 그냥 한국형 스릴러 같은 느낌이겠다.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또 봐야겠네. 홍보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경미 감독님 미송당무. 아, 맞아요. 제가 또 저 온정에게 영업을 해서 그래서 보게 됐는데 너무 독특하고 너무 웃기고 너무 슬픈 거예요. 웃기고 슬픈. 웃긴데 슬픈 그런 한국의 흔하다고 제가 편견을 가졌던 그런 유형의 영화가 아니었어서 저도 이 영화를 꼭 봐야겠네요. 정말 좋습니다. 얻어갑니다.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I Am Love라는 영화인데 이게 콜미 바이 어 네임의 감독의 다른 작품이죠. 그쵸. 사실 저는 콜바넴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와 미쳤다. 콜바넴을 보러 갔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본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뭐 그런 걸 다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영화 중에서 시각적인 체험을 극대화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영화들도 있지만 저는 이런 영화가 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얘기는 이쯤 하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저를 구성하는 정체성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체념 없이 아픔 없이 말할 수 있는 딱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밴드 네일을 사랑한다는 그쵸. 네일과 네일의 음악과 네일의 콘서트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을 귀로 들으시거나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맞아요. 그 노랑 씨가 내를 얘기할 때 그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화나고 그렇게 온 얼굴로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라임도 콜미바이 유얼 얘기할 때 그 표정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로가 지금 글썽글썽.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이 그걸 들어요. 처음 느꼈어요. 어. 네일을 좋아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이런 순수한 기쁨과 순수한 사랑과 희열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멋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저희 온정 씨 얘기 마무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평소에도 남을 관찰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상황에 저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걸 평소에 좀 좋아하는데 그런데 편안하게 방 안에 앉아서도 온갖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매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영화, 특히 연시에 온 후로는 영화를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저는 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나 제가 애용하는 왓챠라는 앱으로 그 선호태그 분석을 해주잖아요. 네. 그걸 살펴봤는데 몽환적인, 우울한, 연출력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레퀴엠, 자비에 돌란 감독의 마미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렇군요. 제가 사실 자비에 돌란을 후배 씨 덕분에 알게 됐어요. 너무 벅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네. 네, 그래서 보게 됐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키워드로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만이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자제하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는 걸 보면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그런 연출은 보통 감독 경향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마음에 드는 영화가 있으면 그 감독의 다른 영화도 찾아보는 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번 학기에 영화 이해라는 교양을 듣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내용인데 아까 라임 씨는 그 영화에 몰입해서 보게 되는 거를 즐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건 영화야. 그래서 이건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연출로 이렇게 보여줄게. 공격 효과를. 거리두기. 이렇게 약간 좀 낯설고 새롭고 이런 특이한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 얘기 잠깐 하자면 뮤직비디오 찾아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연시에 되게 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허츠나 더 1975, 패닉 앳 더 디스코 이런 밴드 덜구치로 더는 던데 1975. 이걸 영어로 읽기가 너무 그쵸. 귀찮아서 네. 그래서 최근에 패닉 앳 더 디스코라는 밴드의 뮤비들을 많이 봤는데 뮤비를 보면 막 타락해서 점점 악마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외계인이 클럽에 나타났는데 막 촉수로 사람들을 막 공격한다던가 이런 걸 되게 재밌는 연출로 보여주거든요. 단편 영화처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좋아하고 또 제가 우울한 영화를 좋아하는 거는 영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여러 감정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우울함이라는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울한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연출이 독특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아예 등장인물의 마음에 천천히 공감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좀 이렇게 잔잔하고 담담하게 그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아까 노랑 씨가 말하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도 그런 것 같고 또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누도 이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노래 한번 따라해주시. 조제 너무 좋아해서 성대모사도 가끔 하고 너무 잘해요. 그리고 또 그 연시 저희가 지원할 때 지원서에 좋아하는 영화를 쓰는데 월플라워. 네 대신 대답을. 제가 거기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월플라워라는 작품도 썼는데 이런 맥락에서 좋아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6명의 자기소개와 비슷한 느낌의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6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연시가 끝없이 나오는데 저희 아무래도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게 또 연시고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정말 단순히 하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혼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에 대해서 뭐 정보 찾고 페이스북에 대해서 글 남기고 왓챠에 글 남기고 하는 것만으로 점점 만족을 할 수가 없었는데 또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연시니까 연시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 나눈 대화들이 너무 좋았는데 계속 휘발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남겨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팟캐스트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 뭐 제가 온전히 다 기획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를 제외한 5명의 모든 멤버들이 제 마음을 알고 같이 이렇게 동행해줘서 서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게 됐는데 물론 이렇게 대화들 하면 날아가기 마련이고 팟캐스트로 남겨도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감정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남아서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내 귀에 아직 연시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 걸 한번 느끼고 싶어서 저는 팟캐스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저는 온전히 남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후배 씨랑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연시 자체가 영화를 소개하는 동아리고 함께하는 동아리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그런 체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극적인 희열, 가장 그 높은 환희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 저희가 그 1년에 한 번 옥상 영화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르고 함께 좋아하는 그 영화들을 그 밤하늘 아래에서 틀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벅찬 희열과 감동을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막 영화 그 스크린이 바람이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펄럭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울고 약간 이랬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래서 뭔가 이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함께의 경험을 이어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하는 편이고 그걸 어려워하는데 영화라는 매개가 있어서 좀 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은 계기인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세계를 좀 더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또 우리만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영화가 줘서 맞아요. 이 대화도 영화에게도 모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 방송을 녹음하려고 할 때 기획했을 때 당시에 노랑 씨가 그 오프닝 멘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많은 걸 느꼈는데 서로 닿을 수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말이 그 내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서로가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닿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 안에 녹아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하면서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벅찬 생각을 소름 돋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오늘이 프롤로그니까 다음에 1, 2화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확실치는 않아요. 언제 1, 2화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확실치는 않은데 먼저 저희 방송은 뭐 팟빵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팟빵에 올라가고 곧 아이튠즈에 있는 팟캐스트에서도 올라갈 겁니다. 언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답을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달에 4번 올라간다는 것 확실한가요? 확실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적어도 네 번. 그걸 목표로 합시다. 네, 노력합시다. 네 번을 올리는 걸 목표로 했고 저희가 오늘은 서로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6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누가 누구 목소리인지 잘 파악하기도 힘들고 개성 강한 6명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녹음은 팀별로 해요. 팀별로 한 다음에 또 매달 조합에 따라서 팀이 바뀌기도 하고 또 바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저희가 팀을 구성했어요. 첫 번째 팀은 저 후배와 배와 아토믹 이렇게 한 팀이고 다음에 팀은 라임 그리고 노랑 온정 팀이 모여서 이렇게 한 팀이 됐습니다. 네, 해석판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녹음을 한번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할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후배 배 아토믹 팀은 오지 야스지로 감독의 안녕하세요. 처음이다 보니까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영화를 골랐고요. 라임, 노랑, 온정팀은 마이크 밀스 감독의 비기너스 시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비기너스에 대한 영화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처음 녹음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어떠셨는지 좋았나요? 확실히 리허설보다 생방이 더 집중을 해서 더 재밌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리허설 빡세게 하고 녹음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제 클로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방 상영관 저희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해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를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